지금 아직 런던이고 런던에서 지금 아이슬란드로 넘어가려고 공항 가는 중입니다. 형님들이 아이슬란드 비행기를 해주셔서 형님들하고 아이슬란드 여행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공항 가는 택시비가 왜 34만 원일까요? 그건 일단 모르겠고 일단 공항으로 갈게요. 렛츠고. 이제 공항 도착했고, 이거 택시 기사님이 너무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간당간당하게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타러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비행기가 아이슬란드 국적기인데 그냥 새 거예요. 이렇게 새 비행기 처음 봄. 이제 아이슬란드 공항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형님들하고 렌트카 예약한 거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렌트카 이용해서 여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제 로터스라는 렌탈 회사에서 렌트했고, 여기가 요새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가서 카 렌탈 셔틀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행 시간이 한 3-4시간 돼가지고 형님들도 허기지고 저도 허기져서 일단 뭐 빵이나 이런 거 음료수 사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여행할 때 가장 물가 비싼 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공항인데, 요거트 10,000원, 과일 파인애플 이거 13,000원, 그리고 여기 이 샌드위치 빵이 2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펩시 콜라가 5,000원. 왔다, 공항 너무 심각한데 이거. 피자 이거 22,000원. 이게 22,000원이네? 아우, 다시 또 추운 나라 시작인데요. 아이슬란드. 어우, 춥습니다. 런던하고 또 다르네. 이 햇빛만 이럴 뿐 엄청 추워요. 이게 셔틀버스고, 이거 타고 이제 렌터카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차를 빌렸고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뭘 업그레이드 시켜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일단 아이슬란드 수도로 가고 있습니다. 레이캬비크. 그리고 지금 사실 형님이 카메라를 꼭 사주시려고 레이캬비크에 있는 DJI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슬란드가 화산 활동을 해가지고 그 지역은 가면은 좀 위험하다고 해요. 도착하니까 재난 경고 문자가 왔더라고. 이제 여기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도착한 겁니다. 맨날 걸어만 다니다가 차 안에서 뭘 찍으려고 하니까 멘트도 생각 안 나고 그래요. 다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 목적지는 레이캬비크가 아닙니다. 잠깐 들렸다가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요. 이게 멀리서 와서 봤을 때는 유럽풍이 하나도 안 나네 이 생각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유럽풍 건물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긴 해요. 런던에 있는 카메라숍을 다 돌았거든요. 다 돌았는데 못 사고, 이제 여기 아이슬란드 오기 전에 매장에 체크를 하니까 재고가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온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를 만나는 시간이네요. 런던에는 아예 DJI 그 공식 스토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공식 스토어가 있어서, 여기 그리고 텍스 풀입니다. 여기는 매물이 많이 있나 봅니다. 진짜 형님들한테 너무 큰 거를 계속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해야죠 뭐 제가. 비크로 이동하기 전에 마트를 먼저 들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매장들이 문을 다 일찍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밥 먹을 곳이 없을 확률이 높아서 일단 마트 가서 식재료를 사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형님들하고 먼저 온 보너스 마트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아이슬란드에서는 가장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마트라고 해요.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게 3,450원. 아이슬란드는 가격에 뒤에 공 하나 더 붙이면은 한국 환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혼자서는 못 왔을 것 같아요. 렌트카까지 다 빌리고 해야 되니까. 아이슬란드가 유럽에서 물가 1, 2등을 다투는 곳이거든요. 지금 물을 샀는데 이게 아이슬란드의 에비앙 같은 물입니다. 이거 한 병에 6,000원 정도예요. 아니다, 한 페트에 이거 5,000원 정도 합니다. 베이컨 가격 이렇게 비싼데 처음 봐. 26,000원이에요 270g. 야씨, 뭐야 이거. 아까 그 베이컨은 좀 비쌌는데 그래도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겹살 엄청 두꺼운데 21,950원? 1kg 정도에. 이게 근데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 비싸요. 이게 제가 여행하면서 최대로 하는 쇼핑입니다. 앞으로 이런 쇼핑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최소 한 20만원 나올 것 같은데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산 게 총 23만 162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제 한 달 식비예요 거의. 버거 좀 하나 사가려고 합니다. 와우, 긴거 버거가 16,000원인데 이거 KFC에서 버거 3개 샀는데 53,000원 나왔거든요. 버거 하나가 17,000원, 19,000원이야. KFC가 이게 버거가 진짜 비싸긴 한데 두툼하긴 합니다. 그래도 17,000원은 좀 심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여기 아이슬란드는 모기랑 파충류가 없대요. 1년 내내 거의 추운 시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기가 없나 봅니다. 이 아이슬란드가 저 마그마 때문에 지열이 올라와가지고 나라가 난방비가 안 들어간대요. 5월부터 아이슬란드는 백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진짜 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 여기 들어가면은 옆에 짜잘짜잘한 폭포도 있고, 저게 메인 폭포 셀야란제 폭포. 관광객들이 꽤 있네요. 남쪽 방향입니다. 오늘은 아마 거의 이동이라서 이런 관광 포인트는 아예 하나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숙소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습니다. 이거 진짜 멀리서 봐가지고 작은 거였어요.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쭉 저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오는 길에 저 폭포 떨어지는 물줄기가 엄청 세요. 그래서 한 여기쯤 오면은 천연 미스트입니다. 천연 미스트. 이거 물 퍼지는 거 봐요. 진짜 아이슬란드 왔구나. 이것 봐, 천연 미스트 쩔었어. 조그만 사람들 저기서 천연 미스트 맞는 거야. 카메라로 안 보일 뿐이야. 이거 카메라가 적고 있는 거 보이죠? 와, 이거 봐. 와, 이게 아이슬란드다. 이게 근데 이 물을 마셨는데 좀 물이 단맛이 나. 와, 이것 봐. 근데 여기 폭포가 작은 거래요. 이게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뒤에까지 다. 어이구 씨, 자빠질 뻔했네. 이거 봐요. 이 뒤로 다 걸어 다닐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뒤에 쪽까지 오면은 많이 춥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냥 다 젖어요. 그냥 이런 거 젖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여기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이게 저쪽으로 나가는 건가? 아마 지금까지 여행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자연일 것 같아요. 아직 아이슬란드를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지금 잠깐만으로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 혼자서는 이 아이슬란드 못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관광지 왔을 때 다 들어올 때 카메라로 사진 찍혀서 내야 됩니다. 이거 주차비. 이제 여기가 아이슬란드의 비크라는 도시고요. 요 바로 막 협곡들 아래 있는 아파트먼트 숙소입니다. 와우. 저기 앞에는 또 바다. 여기가 화장실이고 세탁기도 다 있고, 이렇게 주방 또 방 이렇게.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라면 먹고 오늘 하루 일정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이거 다 아는 맛이니까 안 찍어도 되잖아요, 먹는 거. 오늘 일정은 마무리된 것 같고, 이거 형님이 사주신 거 언박싱? 이런 거 언박싱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여행하다가 언박싱 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빤섭입니다. 이썸 짝퉁이죠. 오늘은 오즈모 포켓 3를 리뷰해 보려고 오즈모 포켓 3를 선물 받았습니다. 언박싱은 하는데 사용은 해본 적이 없어서 리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삼성 신형 SD 카드도 같이 선물 받았어요. 256기가가 10만원이더라고요. 요즘에 256기가 한 2, 3만원 하는 걸로 봤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 이거? 한국에서 지금 구하려면 한 달이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근데 제가 이런 거 리뷰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 지금 너무 오래 찍고 있죠? 자, 그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봉합니다. 따르다다따 따르르. 방부제. 일단 한국에서 샀으면 한국 설명서가 있었겠지만 아이슬란드에서 샀기 때문에 한글 가이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잡아보고 느끼는데 앞으로 촬영하면서 부끄러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좀 샤이보이한테는 이런 게 꼭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럼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됐고, 자,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아이슬란드 비크 이틀 차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차 타고 이동해서 좀 관광 포인트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스코가 포스 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포스라는 말이 그 폭포라는 뜻이라고 해요. 오늘 해가 안 떠 있는 상태인데도 다 그림입니다. 다 그림. 5월 중순인데 아직도 초겨울 상태예요. 날씨가. 여기는 보통 여행 오면은 무조건 단단하게 옷 챙겨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는 진짜 그 호주에 있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색깔만 다른.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은 진짜 신세계일 거예요. 저기 이제 저쪽 보이는 데가 빙하입니다.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죠. 이제 스코가 포스 도착했습니다. 어제는 그냥 지나가다가 폭포 있어가지고 들린 건데 그것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저 폭포 사이로 막 새들 날아다니는데 그게 또 장관이에요. 이제 앞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옆에 스코가 포스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또 경로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보고 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2번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바람이 더 세요. 좀 밀리는 느낌 정도? 그리고 여기 아이슬란드 물은 그냥 에비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목마르면은 그냥 사실 이거 마셔도 돼요. 수돗물도 먹어도 되는 나라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렇게 물이 너무 깨끗해서 마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에비앙이에요. 에비앙. 제가 물갈이 이런 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제 폭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마시는 건데 좀 아니다 생각하고 마시면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마시면 안 돼요. 아플 수가 있어.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마실 때는. 이게 진짜 날씨 좋은 날은 햇빛이 딱 떨어지면은 여기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대요. 어제 그 폭포 물줄기 한 5개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절벽에 보면은 이렇게 새들이 앉아 있어요. 앞으로 오면은 천연 미스트가 계속 날라오고 저기 보면은 물 색깔 에메랄드 빛깔인 거 보여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안 올라가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올라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바람 소리랑 많이 섞여서 들어갈 거예요. 이 계단도 올라가는데 못해도 한 400개 500개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높거든요. 올라오시기 전에 각오는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 올라와요. 무조건 올라와 봐야 됩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또 보면. 자, 갑니다. 밑에서 보여지는 만큼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올라올 만합니다. 여기 또 트레킹 코스가 여기 더 있는 거네요. 저기까지는 모르겠네요. 바리게이트가 다 쳐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안 쳐져 있어요. 그냥 여기서 뭐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와, 미쳤다. 이 물이 뭐 CG처럼 흐르는 것 같아. 형님들은 올라오고 저기서 잠깐 휴식 취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저기까지 잠깐 좀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거 다 봐야죠. 형님들이 다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뽕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기 자체가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 촬영지 같아요. 그냥 지금 이 폭포 내려오는 곳에 이 돌멩이도 진짜 말이 안 되는 느낌이고 이거 봐요. 여기도 어제 본 폭포랑 마찬가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저희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쭉 가서 저희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폭포는 구경 다 끝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저기에 갑니다. 디르 홀레이고 여기 옆에 이제 검은 모래 해변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쭉 구경하려고 합니다. 여기랑 검은 모래 해변에서 여기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새가 있잖아요. 퍼핀이라고. 그 새를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갈매기밖에 못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웬만한 곳에서 드론 날리면은 다 안 됩니다. 나라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드론을 못 날려요. 막 도로가 막 엄청 평탄한 곳도 있지만 험한 곳도 많아가지고 차를 렌트하면은 운전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커요. 그냥 집중 안 하면은 그냥 옆으로 또랑으로 바로 빠지거든요. 모든 길이. 이제 좀 이따 저기 갈 곳이 검은 모래 해변이고, 아, 여기가 이제 여기 전망대입니다. 와, 여기 봐요. 여기서 퍼핀을 볼 확률이 좀 높다고 하거든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 여기 보세요. 와, 여기 검은 모래 해변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진짜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버킷리스트로 진짜 여유되면 한번 오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거는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진짜 좋은 형님들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 봐요. 진짜 평생에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춥고 이런 거는 좀 다 잊어지는 그런 느낌. 절경 보면은 그냥 뒤에, 옆에, 앞에 다 그냥 보는 곳이 다 그립니다. 이제 여기가 코끼리 바위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코끼리 모양. 여기 찍을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담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영국에서 런던 가면은 세븐 스프링스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아이슬란드 오는데 세븐 스프링스 볼 필요 없다 얘기하셨는데 진짜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아이슬란드 올 거면은 세븐 스프링스가 뭐야 그냥. 여기 그냥 모든 곳이 세븐 스프링스인데. 여기 이제 디르홀레이 코끼리 바위에서 이렇게 검은 해변 쪽으로 쭉 갈 건데, 이쪽으로 가는 곳에도 퍼핀을 볼 확률이 좀 높고 저희 검은 해변 끝에 저쪽에도 퍼핀을 볼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다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긴 하는데 이 바람 소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바람 진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돌멩이 날라와서 얼굴 때릴 수도 있어요. 저희 디르홀레이 이제 여기서 잘 보이네요. 지금 보이죠? 이쪽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한 명도 없는 거. 퍼핀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2km, 3km 쭉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검은 해변입니다. 쭉 검은색이죠. 저기 딱 퍼핀 서식하기 정말 좋은 위치라고 하거든요. 디르홀레이 쪽에서는 퍼핀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검은 모래 해변 보러 가면서 거기에서 퍼핀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보기가 쉽진 않네요. 여기 검은 모래 해변 가면은 동굴도 하나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퍼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물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둘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그 동굴 이름이 할사 네프셀리르라는 동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 들어오는 색깔에 따라서 지금 이 바닷가 위험도가 다르게 표기가 되나봐요. 지금은 현재 주황색 불빛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쭉 검은모래 해변이고, 저기 보면은 저기가 이제 할사네프 셀리르라는 동굴입니다. 아, 이 할사네프 셀리르라는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동굴이 쫙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요렇게 돼 있는 게 동굴인가 봅니다. 이게 왜 동굴이지? 여기 위에 퍼핀이 있다고 해도 이게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담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검은모래 해변도 다 봤고, 여기에서 밥 먹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밥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비크 이미르 다리예요. 숙소 잡아놓은 그 마을입니다. 여기도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라서 여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 이제 형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햄버거집 왔습니다. 버거킹이 3개에 5만 얼마였는데 이 수제 햄버거집은 얼마일까요? 이게 일반적인 여기 레스토랑 뷰입니다. 장난 아니죠? 야, 이거 진짜 버거킹이 진짜 귀여운 수준이라고 했다고 해도 햄버거 하나에 38,000원입니다. 이게 맞나? 이 굴라거가 이 아이슬란드 맥주예요. 400ml. 15,000원. 이 햄버거 38,000원. 시푸드 파스타 38,000원. 이게 그리고 아이슬란드식 피쉬 수프인데 이것도 38,000원입니다. 12만원. 맥주까지 해서 한 7, 8만원 나온 것 같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슬란드식 전통 스튜. 버터는 왜 줬는지 몰라요. 아이슬란딕 버터. 아이슬란딕 비어는 깔끔하니 맛있습니다. 굴라거. 스튜가 아니라 죽 같은 느낌이긴 하네. 하나 이거 잘라놨으니까 네. 조금씩 먹어봐. 네. 이것도 먹고. 신선한 맛이네. 완전 새로운 맛이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 뭐야? 야 그럼 뭔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 생선을 먹는 기분이야? 생선 먹는 느낌은 아니고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줘야지 몰라. 이게 되게 질감이 되게 특이해요. 식감도 되게 독특하고. 좀 뭔가 살짝 시큼하면서 형님 드셔보세요. 그냥 스프 아니야? 어? 그래? 스프 맛이야. 질감은 완전 달라. 네. 치즈랑 생선으로 메인이 돼 있는데 네. 생선 비빔면 하나도 아, 맞아요. 생선 비린내 하나도 난다. 약간 참치맛도 좀 나면서. 아, 그러네요. 참치맛. 참치맛 나는데 좀 시큼한 맛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빵도 좀 달짝지근하니 괜찮네요. 이걸로 단맛 해주고 리스트 해가지고 괜찮네요. 이거. 이건 시푸드 파스타거든요. 짜게 맛있네. 해산물 맛도 많이 나고 그 좀 알리오 올리오 그런 맛도 좀 있어요. 근데 맛없으면은 사실 잘못된 거죠. 38,000원짜리 파스타인데 그래도. 숙소 들어가기 전에 마트 잠깐 들렸고, 이 알코올 도수가 되게 낮습니다. 2.25%. 아이슬란드가 금주령이 있었던 나라라서 높은 도수를 안 판대요, 이런 마트에서. 버틀샵에서만 판매를 하지. 불닭볶음면이 3,600원입니다. 아니, 이런 거는 560원인데 불닭볶음면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사실 숙소에 식재료를 많이 사놔가지고 뭐 살 게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바베큐 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바베큐 이용하고 그냥 이거 다 부셔가지고 버려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게 아이슬란드 자국 브랜드 옷입니다. 아이스웨어. 지금 이런 게 49만원 정도 해요. 48만원? 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마치고 일단 숙소 왔는데, 이제 숙소에서 좀 쉬다가 노을 질 때쯤에 저는 저기 위에 성당 잠깐 가보려고 해요.
저희 성당 가서 노을 지는 거 영상 찍은 다음에 오늘 일정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성당 한번 올라가 보려고 밖에 나왔고, 진짜 오로라 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여기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까지 보면은 모든 게 완성되는 아이슬란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를 렌트했기 때문에 계속 차로 이동해가지고 이 도시를 찍을 일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형님들 쉬실 때 제가 저기 혼자 올라가면서 이때 좀 여기 마을 풍경도 이렇게 같이 찍어 볼게요. 아이슬란드 여행하는 여행 영상을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곳도 있다고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성당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여기가 비크 이미르달 마을입니다. 처음 마을 들어올 때 뭐 영상을 찍긴 했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면서 볼 때 다른 느낌이 있죠. 지금까지 갔던 다른 뭐 유럽 도시에 있는 성당처럼 거대한 성당은 아닙니다. 그냥 대자연에 둘러싸여져 있는 성당이죠. 딱 게임에서 아이템 파밍하러 갈 때 들어가는 성당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기 성당 지나가지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더 좋은 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대자연 위에 언덕에 이렇게 묘지 있으니까 정말 새롭습니다. 이건 진짜 본 적이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쪽으로 보이는 해는 이제 다 떨어진 것 같네요. 숙소로 이동해서 바베큐를 먹으면서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에서 바베큐 못해 먹어서 숙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고기 썰어놨어야 됐네요. 이거 고기 아예 없다고 봐야 돼. 그냥 기본 마늘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쪽마늘 다 까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초벌 해놨고,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야채, 이 깻잎도 준비했고, 쌈, 술까지 다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오로라를 기다리면서 형님들하고 여기서 만찬을 즐기겠습니다. 삼겹살하고 관자구이, 그리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조니워커. 역시 기성품 배신하지 않는다. 혹시 마늘을 으깨서 넣었더니 네. 확실히 한국의 맛이네요. 지금 알람으로 1시간 안에 하늘이 맑으면 오로라를 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제발 보고 싶다.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1시예요 근데 이렇게 맑습니다. 지금 사실 세게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이게 오로라 느낌도 살짝 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오로라 느낌이 아니라서 이 느낌이 좀 강해지면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장을 너무 많이 봐서 나가기 전에 핫도그를 만들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재료 버리면은 다 환경 파괴예요. 온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자연적으로 이쁘게 잘 건드리고. 이거 포장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빵이 너무 작아서 포장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퍼스트 해먹고 나가겠습니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빙하가 연결된 곳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 빙하는 실제로 한번 봐야 돼요. 이 막 산이 하얀색으로 눈 덮여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저 옆에 보면 투명한 거 보이나요? 저 사이에? 이게 아이슬란드에 엄청 커다란 빙하가 이렇게 쭉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와 투명해. 저 앞에 차들이 서 있는 거야. 걸어서 저기로 가는 거다. 와. 진짜 아이슬란드는 혼자서 여행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와서 렌트해서 이동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혼자서 경비가 너무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산 옆으로 있는 게 바트나위에고틀 국립공원이라고 빙하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빙하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하이킹도 할 수 있고 캠핑장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이제 가는 길에 형님들하고 잠깐 휴게소 카페 들렸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구름이 완전 새까만데 저쪽 보면은 완전 환합니다.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어. 그리고 여기가 휴게소입니다. 카페. 감성이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에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따뜻한 거밖에 안 됩니다. 아이스를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쪽 주변에 퍼핀 이거 보러 가는 투어가 있는데 오후 1시 30분까지밖에 투어를 안 해가지고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얼음 동굴도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조금 가격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아메리카노가 한 7,500원씩 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데가 이제 요쿠살론이거든요. 요쿠살론을 가는 길에 이제 날씨가 좋으면은 베스타 홀은 가기 전에 먼저 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비치가 다이아몬드 비치예요. 이제 이 다리 넘어가면은 여기 왼쪽이 요쿠살론, 오른쪽 여기가 다이아몬드 비치입니다. 와 저기 보여요? 빙하? 빙하가 이렇게 떠내려와요. 저기 검색해보니까 여기 빙하 사이즈 국립공원이 제주도 면적의 한 8배, 9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날씨가 좋기 때문에 요코살론부터 갑니다. 이 빙하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찐 빙하다. 색깔이 그냥 얼음 색깔하고는 완전 다르다. 자, 이제 여기 요코살론 도착했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와 여기 봐봐요. 이게 이렇게 빙하가 있고 저 빙하 사이로 이렇게 보트 타는 투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빙하들이 떠내려오고 그 녹은 물로 인해서 이 호수가 생성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저기 보이는 저게 다 빙하예요. 시즌이 맞으면은 물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물개가 지금 여기 눈으로 보이진 않네요. 와 이거 색감이 어떻게 이러지 여기? 형님들이 여기를 2년 전에 오셨었는데 이 빙하들이 거의 사이즈가 2~3배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녹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카메라에 진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로 보이는 거랑 진짜 다릅니다. 저기 물개 있습니다. 들어갔어? 물개가 잠깐 얼굴을 비쳤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 반복을 많이 해요. 개구장이야 개구장이. 놀리고 있어 아주. 지금 저희 다이아몬드 비치도 원래 빙하들이 떠내려가서 그 좀 투명한 빙하가 좀 반짝반짝 빛나서 다이아몬드 비치라는 이름이 붙는 건데 지금 저 해변가에 빙하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내려와서도 좀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볼 때는 막 이 빙하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또 막 작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도 이거 빙하 얼음이잖아. 빙하 얼음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빙하 얼음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이 끝에만 살짝 한번 먹어볼까? 잘려나? 아이고. 이빨 날라갈 뻔했다. 씨. 이거 생각보다 딱딱하거든요. 근데 짜진 않아요. 어우씨. 생각보다 딱딱한데? 나쁘지 않다.
이 얼음 먹는다고 사실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아, 손 시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제 원래 가던 베스타 호른 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비치까지 가서 구경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빙하가 없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비치라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됐기 때문에 구경은 안 하고 베스타 홀은 원래 가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베스타르 홀은 도착했고, 여기 바이킹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바이킹 카페에서 그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1인당 입장료가 1000 아이슬란드,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입니다. 자동차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킹 포인트 있고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유은이 사막처럼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또 물개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래도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물개들 있는 그 물개 포인트부터 먼저 가려고 합니다. 아까 그 빙하 있는 곳에서는 물개를 못 봤는데 여기서는 좀 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쪽으로 보면은 등대도 있고, 저 산은 진짜 비현실적이다 느낌이. 이게 무슨 물개를 보러 왔는데 지금 오리밖에 안 보여요. 뭐야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저기 하얀 애들 보여요? 아, 이거는 줌이 곱하기 4까지밖에 안 당겨져서 다른 걸로 당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개들 누워있는 거 보이죠? 완전 평온하게 누워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니까 볼 수는 있네요. 완전 가까이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멀리 있네요 애들이. 이게 사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걸어가면 저기까지 갈 수 있긴 하거든요. 아, 아닌가? 멀리서 봤을 땐 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내려갈 수 있는 그게 없네요. 아, 이게 내려갈 수가 없구나. 이게 멀리서였지만 그래도 물개도 봤고, 이제 원래 여기에 온 목적인 베스타르 호른을 보러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저쪽에 물길이 좀 있거든요. 그 물길이라고 해가지고 찍으면은 그 유은이 사막처럼 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 가는 길은 검은 모래 사막이고, 장난 아니죠 이거? 이게 근데 물이 좀 더 많이 들어왔을 때 찍기가 좋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쪽은 물이 아예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마 저쪽 라인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좀 잔잔해야 이게 잘 비치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좀 붑니다. 그래서 비치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덜 불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더 그림이거든요. 날씨는 진짜 좋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이 비추는 게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인생샷 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기 바이킹 빌리지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들린 다음에 이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때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진짜 생긴 게 게임에 있는 마을 같아요. 오, 뭐지 여기? 이거 진짜 뭐 동물 뼈인가? 이거 공룡뼈 아닌가? 아, 고래뼈야 이게? 아, 이거는 근데 만들어 놨다기에는 진짜 그때 그 시절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킹 동상도 있고, 진짜 이 정도면 그냥 게임 마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 진짜 다 무너진 이런 공간도 있고, 이게 진짜 마을 있었던 그게 맞나 봅니다. 신기하죠 여기. 구경할 곳은 다 구경한 것 같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지금 가는 곳이 스비나펠스 요쿨 빙하고 일단 무조건 주차한 다음에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차로 못 들어가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한번 쭉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멀리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르네요. 이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저기 뒤에 저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게 빙한 겁니다.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네?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흑색 같은 게 뒤덮여 있어가지고 빙하처럼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다 빙하입니다. 지금 저렇게 떠내려가는 것도 있고 진짜 그림이에요, 그림. 자, 이제 여기 스비나펠스 요쿨 빙하도 구경이 전부 끝났습니다. 아마 여기가 오늘 일정 마지막이었어요. 아마 오늘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였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가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숙소로 이동해서 밥 먹고 오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숙소 있는 비크 이미르달 도착했습니다. 왕복 총 7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슬란드 동쪽에 구경할 곳들 많이 구경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이 비크 이미르달 마지막 날입니다. 비크 이미르달에서 숙박을 하긴 했지만 관광하러 가는 포인트는 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구경했고 이제 내일 다른 도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자, 다음 날입니다. 오늘 이제 비크 이미르달 떠나가지고 레이캬비크 쪽으로 숙소를 옮기고 가는 길에 굴포스랑 이것저것 관광 포인트 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동할게요. 렛츠고. 출발 전에 기름 넣으려고 합니다. 이거 어제 기름 넣어봤는데 시작부터 30만원을 빼가고 시작해요. 이상한 놈들이야. 45리터 들어갔고 144,700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여기 아이슬란드 기름값은 리터당 3,210원이에요. 한국 기름값의 딱 2배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 굴포스 가고 있고 그 폭포가 흐비타강이 90도로 꺾어지면서 아이슬란드의 상징적인 폭포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거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크 이미르달에서 굴포스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운전해서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위에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봤던 폭포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와, 거대하다, 거대해. 굴포스 보러 가기 전에 여기 레스토랑하고 선물샵 있는데 잠깐 들렸습니다. 여기 엄청 잘 돼 있네요.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랑 크로아상 3개 사가는데 5만원이 나왔네요. 아따, 비싸구만. 어딜 가든 비싸긴 합니다. 자, 이제 이 굴포스 커피를 들고 굴포스 보러 갑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전 폭포랑은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여기가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가지고 옷이 많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수되는 옷을 입고 오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저기 내려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야, 이거 엄청 크다. 이제 한번 저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저기까지 가면은 물을 좀 많이 맞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방수되는 옷을 입고 오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물 튀겨가지고 올라오는 거 다 보이시죠? 지금 이제 저기 메인 포인트 가면은 엄청 젖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들고 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을 좀 먹었으니까 저기에서 조금씩 물도 여기에다가 충전해 가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물이 조금씩 담길 것 같아. 가봅니다. 렛츠고. 이거 봐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또 그림입니다, 진짜. 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 장난 아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물 맞으면서 가는 곳이거든요. 맞다. 모자라도 써야지. 모자도 안 쓰면은 머리가 완전 생으로 다 젖을 것 같아서
모자는 좀 쓰면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봐요, 이거. 와, 이런 식으로 폭포가 떨어지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 여기가 메인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느낌이라고 해요. 제가 저번 편에서 들렸던 두 개 폭포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었는데 여기 굴포스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굴포스는 구경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장소 이동해야 되는 시간하고 예약해 놓은 시간이 되게 촉박해가지고 빠르게 좀 이동할 수밖에 없어서 빠르게 구경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굴포스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남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가는 곳은 게이시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가 골든 서클의 지역 온천이고 끓어오르는 진흙 구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진흙 구덩이 보려고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아직 활동 중인 간헐천이라고 해요. 여기 게이시르가 굴포스랑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같이 구경하면 좋습니다. 굳이 여기 게이시르를 왔는데 굴포스를 안 볼 필요도 없고 굴포스를 왔는데 게이시르를 안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오, 딱 들어오면은 좀 온천 냄새 납니다. 지금 이 흐르는 물들도 차가운 게 아니라 뜨겁대요. 온천수라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살짝 온천수 끓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메인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사람들 다 터지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터질지 알고 기다리지? 야, 이거 카메라 꺼놓을 수가 없겠는데 언제 튈지 몰라. 빨리 터져주세요. 자, 갑니다. 3. 오! 아, 이렇게 터지는구나. 이게 한번 쫙 터지고 나니까 구경하던 분들이 좀 이렇게 슬슬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찍을 때 타이밍 맞게 한번 딱 더 터져주면 더 좋은데 이 상태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간다. 3, 2, 1, Let's go. 이거를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터지기 직전에 전조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몰라. 왔다. 이거 왔다. 이거 터지는 거는 이미 2번 봤기 때문에 저희 위에 가면은 보글보글 끓는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저기 좀 크게 있네, 온천이. 이제 형님들이 예약한 곳을 그 시간에 맞춰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곤 했지만 가는 길에 아쉬우니 한 번 더. 그래서 찍으면 더 잘 나올 것 같아. 왔다. 방금 출렁했는데. 아, 너무 약했어. 지금 이제 이동하고 있는 곳은 형님들이 그래도 여기 아이슬란드 왔으니까 온천 가봐야 된다고. 블루라군이 원래 좀 아이슬란드에서 많이 유명하긴 해요. 근데 요새 뜨고 있는 곳이 스카이 라군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를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스카이 라군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격이 얼마라고 써 있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막상 예약을 누르면은 가격이 다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7만원이라고 보고 했는데 1인당 거의 한 10만원씩 나왔습니다. 가격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제 여기 옆으로 싱벨리어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커다란 협곡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협곡이 원래 지금은 2개로 갈라져 있는데 원래는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2개로 갈라져 가지고 그 협곡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또 장관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검색해 보세요, 형님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처음에 왔던 도시 레이캬비크 들어왔고 스카이 라군 가서 몸 풀고 숙소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바닷가 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스카이 라군이네요. 거의 대부분 매진이라서 미리 무조건 예약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스카이 라군 들어가는 입구고요. 아, 저기 이렇게 바닷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입구입니다. 여행하면서 온천 처음 해봐요. 이거 아예 쇼핑하라고 처음에 쇼핑백을 주는데요. 그리고 이게 락커 겸 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팔찌입니다. 저기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 밖에 엄청 추워요. 바로 들어가야 돼. 와, 따뜻해. 야, 이거 무슨 워터파크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와, 이거 봐요. 미쳤다. 아, 이거 엄청 좋습니다. 스카이 라군. 얼굴 쪽까지는 쌀쌀하고 몸은 따뜻하고 완전 좋네요. 신선탕이다, 신선탕. 여기에서 막 술 시켜서 갖고 와서 먹어도 되나봐요. 야, 여기로 보면 이렇게 또 바다가 보여요. 와, 쓰리굴 비어 한 잔에 18,000원입니다. 땡큐. 와우. 근데 맥주가 왜 안 시원한 것 같죠? 야, 이거 온천에서 먹는 맥주 맛이 어떨까요? 아우. 자, 이제 한 모금 하겠습니다. 여기서 Let's get it. 완전 시원해. 이 연기 같은 게 올라오니까 딱 그 신선 노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기가 사우나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몸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얼굴을 갖다 대고 찍을 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해도 온천에서 2-3시간 있는다고 할 게 크게 없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몸 풀고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당도 좀 느낌 있죠. 여기서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아시아푸드도 있네요. 이게 푸드코트식이라서 지금 메뉴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사고 있습니다. 지금 피자 하나 샀고 타코 하나 샀고 지금 스테이크 주문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하나씩 가서 다 진동벨로 받아와야 돼. 쌀국수도 하나 사려고 왔는데 스프링롤 하나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쌀국수가 25,000원. 자, 일단 첫 번째 메뉴 나왔습니다. 타코. 이거구나. 총 시킨 게 한 2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주영님들하고 먼저 한잔 하고 맞아. 맛있다. 가격은 비싸게 맞는데 맛은 어느 정도 있게 만드니까 맛없으면 욕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 레이캬비크 메인 스트리트 쪽 가면서 레이캬비크에서 가장 큰 성당 갔다가 레인보우 스트릿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성당은 문이 닫히긴 했는데 한번 그냥 앞에 가서 구경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오던 성당하고 완전 다르게 생겼죠. 여긴 문 닫았다고 나왔는데 들어갈 수 있나 봅니다. 뭐지, 운이 좋았네요. 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가 있긴 하거든요. 앞에 못 들어가는 건가? 사람들 나오던데? 못 들어가나 봅니다. 사람들 나오는데 닫았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진 못하겠네요. 아마 마지막 타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 레이캬비크에서 조금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이캬비크에 좀 커다란 호수공원이 있어서 거기 가고 있는데 옆에 아이슬란드 유니버시티가 있고 그 옆에 아이슬란드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여기 아이슬란드 대학교예요. 호수공원은 여기서 좀 더 가야 되네요. 이제 저기 보이는 데가 그 호수공원이고
그 호수공원 주변으로 오리랑 거위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한번 가서 쭉 보겠습니다. 땅바닥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똥이 은근 많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기 지금 해가 되게 빠르게 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오로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뒤덮였다는 게 오로라 볼 확률 가장 높은 날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오로라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다고? 알았어. 렛츠고 가보자 오로라. 진짜 지금 이 5월 중순에 절대 오로라 거의 보기 힘든 시즌이거든요. 야 버킷리스트 하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3일 만에 이 길을 다시 돌아왔네요. DJI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를 산 곳이죠. 진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혁명이에요. 사람들이 왜 DJI 포켓 3, DJI 포켓 3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정말 편합니다. 지금 오후 9시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1시간 이내에 날이 맑으면은 오로라가 뜬다고 해요. 여기 숙소에서 좀 쉬면서 지켜보다가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볼 확률 진짜 높다고 해요. 오늘이 진짜 오로라 보기 절호의 찬스이긴 한데 이게 백야라서 날씨가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님들이랑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를 보진 못했지만 화려한 아이슬란드의 밤을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팔로마라는 펍에 왔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2층은 클럽, 1층은 펍, 지하 1층은 뭐 당구 치는 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2층은 이제 클럽 사람 좀 늘어났나 한번 볼까요? 아까 사람 하나도 없던데. 뭐야 이거? 왜 이 정도면은 거의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여기? 자,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이틀 차입니다. 어제 술 먹고 이래저래 옆에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찍어서 이렇게 그냥 다음날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님들이 급으로 파리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형님들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 형님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요르겐센 여기로 밥집을 정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호텔에 있는 거라서 가격이 엄청 비싸요. 스테이크가 원래 이 가격이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긴 합니다. One carbonara Yes, sir. and one beef tenderloin. One carbonara. Yeah, one Okay. carbonara One carbo. One beef. and 3 cold beer. Good one. Yeah. Okay. 그래도 여기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직접 빵을 주네요. 일단 까르보나라랑 텐더로인 스테이크 나왔는데 오,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 맛있는 스테이크. 비싼 이유가 있구나. 이분 역시 뜯어줘야 되는 새우 왔는데 그래도. 살도 톡톡 빠집니다. 잠깐만. 네. 그리고 이렇게 여행하다가 형들 보니까 재밌냐? 좋고? 엄청 좋죠. 이거 사실 상상도 못한 그거였었는데 근데 엄청 좋은 게 안 느껴진다. 형들 좀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엄청 좋은 거네? 엄청 좋은 거죠. 나 이거 뼈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자? 뼈작국만 난다? 그래서? 나지? 네. 나지? 살짝 나네요. 와, 뼈작국 먹고 싶어. 이제 형님들 공항 데려다 드리고 저는 여기 하루 더 있다가 떠나야 합니다. 이제 숙소 도착했는데 다시 혼자가 됐네요. 뭔가 여기서 오늘 하루 더 자고 가는 게 좀 쓸쓸할 것 같긴 하네요.
아이슬란드 마지막 여행지였던 이 레이캬비크는 도심지고 딱히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영상이 짧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님들이 유럽을 여행 와주셔가지고 저한테 쓰신 돈이 아마 제가 지금 200일 넘게 세계 일주 하면서 쓴 돈보다 더 많이 저한테 쓰신 것 같아요. 막 선물도 사주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시 열심히 여행해야죠. 형님들이 고생하면서 여행하니까 힘내라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좋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다 한 건데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런던부터 시작해서 아이슬란드까지 형님들하고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나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